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결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공산주의 유물론에 대해 살펴봤고 그 실패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쉰다 그랬는데 젊을 때는 뭐 밤을 새워도 껐다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신경 많이 쓰고 하게 되면 많이 이제 오래 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는데 상부구조하고 하부구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상부구조는 이게 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해겔에 다다라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해겔의 이 가장 핵심적인 그의 개념은 뭐냐면 절대정신이거든요. 절대정신인데 그 절대정신은 이제 결국 이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 반, 합. 이 정, 반, 이 모순된 관계가 합을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동적인 개념입니다. 움직이는 동적, 발전하는 개념입니다. 발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제 그 뭐 정이라고 반이라면 그래서 계속 절대 정신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으로 이제 수렴되겠죠. 수렴이라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이 해겔에 있어서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쪽 관념론 전통이라 했어요. 17세기에 누굽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그래서 관념론, 이성주의 이제 이런 것이 그 근대 사회에 그 서양의 이런 그 대륙의 합리론이 이렇게 계속 와서 뭐 칸트도 그렇고 그래서 해겔에 이르러서 완전히 꽃을 피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겔 시대에 이 막스가 사실은 이 해겔을 비판한 것입니다. 비판해서 이 상부구조, 하부구조를 뒤에 엎어버린 거예요. 바꿔서.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아니라 이 하부구조의 이건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본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면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고 했습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 생산력은 생산을 하는 힘, 모든 이런 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생산 관계가 이게 뭔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적 관계, 예를 들면은 노동자하고 이렇게 뭐 자본가라든지 공장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노하고 봉건영주라든지 이런 사회적 관계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토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토대가 돼서 이것이 본질이고 정신적인 것은 또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대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이념이 있다면 이런 이데올로기는 정신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념이나 이런 생각, 사상에 속하는 것인데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이렇게 이상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자유하는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이 없으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무서운 자본주의라는 이 괴물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자유라는 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공장을 뭐 1개 갖든 100개 갖든 뭐 빈부의 격차가 있든 없든 이런 개인이 무한하게 자기 그 욕구나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가 본 것은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이성적인 세계가 이것이 부차적으로 보고 이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질 세계가 현실 세계가 이게 본질이라고 이제 이걸
뒤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람들에겐 그럴듯하게 들리게 된 거죠. 사실은 뭐 그 강단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뭐 사랑하라,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말만 하면 소용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고보스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부구조, 막스주의 좌파로 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부구조 이렇게 그 해결의 절대정신 또 이 변증법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 비판하는 그 유물론이 이제 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겔도 변증법이 사용되지만은 유물론도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이것이 이제 막스 레닌 시작해서 스탈린 정도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거의 정립이 됩니다. 변증유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이잖아요. 발전 법칙이 이것도 막스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유물론, 그러니까 사적 유물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공부하려면 이 변증법적 유물론하고 사적 유물론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공산주의가 사상으로서 완전히 정립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거는 언더그라운드에서 공부할 수 있지 제도권에서는 이런 건 전혀 공부 못하고 이거 공부하다 걸리면 감옥 가고 이제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서양도 그런 것 같아요. 북미나 서양에서도 이건 유럽은 혹 모르겠는데 이 북미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완전히 자본주의가 이렇게 모든 것을 중심이 된 이제 이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하고 이 사적 유물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봐야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바로 이해하면 이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가 뭐 뿔나고 악하고 뭐 잘못했다 하면 아무도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이게 비판의 근거가 약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를 왜 비판하느냐? 내가 확실한 지식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확신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제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뭐 지난 시간 제가 전공이 아닌데도 그렇게 그 내용들을 좀 핵심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게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여기도 변증법이기 때문에 정반이 있잖아요. 정반 합이 있는데 이 반을 뭐라면 이 정과 반의 관계를 모순이라고 봅니다. 모순적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있어요. 무산계급 노동자 그냥 편 이렇게 다면 이 관계는 모순적 관계라는 거예요. 모순적인 관계. 서로 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본가는 돈을 계속 벌려고 그러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얻어야 되는데 자본가하고 타협이 될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 관계를 투쟁을 통해서 대화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를 이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역사 발전 법칙이라는 것이 발전과 이것이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오랜 동안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이거 혁명을 통해서 역사 발전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론이 본질은 뭐냐면은 현실의 모순을 투쟁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립적 관계에 투쟁해 갖고선 여기서 혁명을 통해서 여기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가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면은 괴롭히는 아이는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왕따 당해서 이래서 자살하는 애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괴롭히는 아이를 이걸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걸 뭐 학교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 괴롭히는 아이를
이거 제거를 해야지. 둘이 뭐 그냥 가만히 내버린다 그래서 왕따 당하는 애가 나한테 잘해줘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이 괴롭히는 아이는 더 괴롭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의 모순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주들이나 그 노예를 대하는 사람들이나 가진 기득권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나눠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자본주의는 이 돈 때문에 인간 소외가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그 모순적인 사회관계가 이 생산관계가 모순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투쟁을 통해 갖고선 이거를 이 극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키고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이들과 투쟁해서 이것을 권리를 추구할 때 그때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막스는 이 사회의 발전을 역사 발전을 원시 공동체 그 원시가 뭐지만 그 공유하는 걸 뭐라는 원시 공산주의 원시 공산주의 사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간다고 보고 이것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넘어간 지난 시간에 요 사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생산수단의 사유화되는 것, 개인의 사유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돈에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자본주의는 이제 결국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 역사 발전 법칙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혁명을 일으켜서 역사가 발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협이라든지 무슨 평화라든지 공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게 질적인 관계가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이런 관념적인 이야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 겁니다. 사실 1차 대전에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하고 평화협상도 하고 뭐다 그랬지만 결국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막스부터 막스 레닌 또 스탈린까지 이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그렇다면은 이 혁명과 이렇게 그 투쟁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역사를 바꾸는 것은 역사 발전은 이거를 이렇게 평화나 타협이 아니라 이거를 투쟁과 대립과 이 모순을 해결하기, 모순에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발전한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무력적인 것들이 이 투쟁에 이런 것들이 여기는 이 사상 속에 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낭만적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 변증법적 윤리론, 사적 유물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공산주의 강의가 그 문제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늘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걸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 내용들 이거 정리를 해서 여기에 이 공산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 결론들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 저도 인터넷 얘기 찾아보면 뭐 수십 가지 되고 뭐 별의별 방향에서 이게 공산주의 그 뭐 비판하는 사람 있고 뭐 뿔 달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사회적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잘못한 일들과 무슨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건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지금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쿠바는 아직도 한지일지 모르지만 그 거의 없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 그렇지만 이 유물론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인 생각은 이것이 현대까지도
이것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산주의도 그렇지만은 그 유물론 사상의 문제점, 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공산주의의 바탕이 된 이것의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무신론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질만이 영원하고 이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것만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신 세계도 부차적인 것으로 보니까 영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깜깜한 겁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요, 우리의 정신 세계 이성을 통하지 않고는 영의 세계가 그냥 이런 물질 세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이 타락하고 이성이 마비되면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지식이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건 초등학문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헛된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이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이성 자체도 무시해버리니까 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 관념론자는 이 무신론이라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완전히 단정하면 무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정말 진노 아래 우리 참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부구조, 하부구조 이 해결하고 이 막스 사이에 막스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포예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하라고도 하고 포예르 바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물론자예요. 네. 유물론자.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본 거예요. 신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 인간 형상 따라 창조했다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런 좀 영어 그 전문 용어로 사용한다면 인간 객관의 반영, 투사 이게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포에르 바하는 유물론자인데 그는 그래도 이 헤겔의 보면은 그 정신적인 요소들, 이성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헤겔의 이렇게 절대 정신이 이걸 전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포에르 바하는 어느 정도 이것을 수용을 하고 채택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신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막스가 여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막스는 더 극단적으로 이 포에르 바하의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그 물질 세계의 생산력, 생산관계의 토대로 해서 아주 유물론적인 사상을 정립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자들이 그냥 무조건 그 정신세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차적, 여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질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오늘 이제 이렇게 이 내용들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이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좌파 기독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예요. 정치, 경제, 현실,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보다 잘 살게 하고 이 사회 속에서 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이 이들의 그 소위 진보 교계의 진보 기독교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은 유실론이고 또 이렇게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인본주의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없고 현실 세계,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바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이게 현실이 된 것이 너무도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신 세계가 빈약해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정신 세계도 빈약하고 예술이라든지 사람의 아름다운 이런 그 인간성의 그런 이 아름다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닥터지바고 아시죠? 닥터지바고 영화 얼마나 아름답게 이 지바고 이거 노벨상 이거 지은 사람이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당시 소련이죠. 당시 소련에서 그 뭐죠? 이거 타락한 거라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볼셰비크 혁명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서 공산혁명을 통해 갖고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제 그 비참성을 다루니까 이게 타락한 것으로 이걸 소련에서는 이거 저거 못하게 했어요. 방송도 못하게 하고 영화 금지시켰어요. 노벨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회가 됐고 특히 스탈린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말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참 정신세계가 있고 또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그 타협하고 이것이 참 참 귀한 퀄리티인데 이들은 이렇게 투쟁이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많이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